안녕하세요. 단신입니다. 오늘 얘기할 내용은 브랜치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브랜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시간에. 그 시간이 왔고요. 근데 브랜치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그 깃에서 쓰는 브랜치 관련된 명령어를 설명해 주기 전에 그거를 알아야 돼요. 뭐냐면 브랜치를 왜 쓰냐, 그리고 브랜치 관리를 왜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한 고찰이랑 메커니즘이 없이 브랜치를 공부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냥 사실 학교에서 처음 C나 C++이나 자바를 배우면 그냥 뭐 코딩해서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마는 거고, 뭐 파일 뭐 관리라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컴파일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지우고 다시 만들고 안 되면 지우면 다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하면 그런 게 크게 의미는 없는데 결국 작업이라는 거는 혼자 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대충 하는 방식이 우리가 주먹구구 방식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브랜치 관리가 필요한 거고요. 제가 단계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git clone, add, status, commit, push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 기능들만 이용해도 그 어떤 이제 서버가 되겠죠? GitHub 같은, GitHub나 뭐 비트버켓이나 아니면 또 뭐가 있냐, 깃랩이나 이런 쪽에 이제 관리가 돼요. 관리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쪽에 커밋이 마스터 브랜치에, 그때 제가 커밋하고 푸시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터 브랜치에 커밋이 쌓일 거잖아요. 그러면 커밋 쌓이면 어느 순간 이게 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이거 이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작업하고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요 명령어 제가 어제가 아니지, 지난번 그 강의에서 알려준 내용만 다 하면 이게 돼요. 그러니까 관리가 일단 된다는 거죠. 어느 커밋이 있었고 또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계속 만들었어. 계속 커밋을 했고 돌아갔어. 그러면 요게 다 날라가고 다시 커밋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는 그러니까 이쯤에서 커밋한 게 쌓인 이쯤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특정 커밋은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얘가 문제의 커밋이라고 할게요. 커밋하고 이제 푸시하면 이쪽에 커밋 정보가 쌓일 거잖아요. 문제의 내용인데 이 이후부터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얘만 사실 고치면 되는데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얘 이전으로. 그럼 이게 이 내용을 다시 작업해서 다시 반영을 해야 되는 불상사가 생기겠죠? 그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강의에서 설명을 하고 혼자 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작업자가 혼자 하면 본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만 잘 관리하면 돼. 그러니까 문제가 안 생기겠죠. 보통. 그런데 회사에서는 여러 명이서 작업을 한단 말이죠. 뭐 적게는 10명 미만의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많게는 40명, 100명, 뭐 200명도 될 수 있어요. 어떤 프로젝트의 성격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커밋이랑 푸시가 엄청 많겠죠. 그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는 거죠. 거기서 어떤 커밋이 문제가 있고 어떤 푸시가 문제가, 그러니까 어떤 커밋과 푸시가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판별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그걸 어떻게 돌아갈 거고,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문제는 없는데 특정 기준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작업을 해야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특정 기준에 뭐냐면 일단 특정 기준에서 시점을 A라고 가정을 할게요. A 시점에서 테스트도 다 하고 거기에 대한 뭐 안전 분석도 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뭐 그 기능 같은 거, 지금까지 넣은 기능이나 스펙 내용이나 이런 거 다 체크해서 완벽하게 했어. A라는 포인트를 했어. 근데 소프트웨어라는 게 변경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A라는 걸 찍었는데 A를 토대로 B 작업을 계속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B, C, D 이게 계속 예정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건 계속 작업을 해야겠죠. 근데 A라는 거에서 이슈가 생겼어.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A에서 그 이슈를 수정할 건데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B를 위해서 이미 작업을 많이 했어. 근데 A로 돌아가야 돼. 그러면 기존까지 할 작업 다 버릴 거냐는 거죠. 아까 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A를 찍고 B를 찍었어. 근데 A에서도 좀 수정할 게 생기고 B에서도 좀 수정할 게 생겼다는 거죠. A 시점에서 찍은 버전이랑 B 시점에서 찍은 버전에서 뭔가 내가 수정하고 싶은 게 생긴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A부터 다시 작업을 해서 A, B 찍을 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릴리지 브랜치를 만들어요. 브랜치를. 그리고 릴리지 브랜치를 만들고 여기서 뭐 A 브랜치, B 브랜치 이걸 따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작업하는 브랜치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A 작업 끝나고 릴리즈 브랜치를 하나 A라는 걸 만들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A에서 수정이 생기면 그 릴리즈 브랜치에서만 수정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B 마스터 브랜치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A는 A까지 한 작업만 갖고 있겠죠. 거기서 수정된 것만 넣으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쭉 가다가 B 시점에서 B를 릴리즈 브랜치를 하나를 만들어요. 그럼 B에서 수정 사항이 생기면 B에다가 B 릴리즈 브랜치에다가 수정 사항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야지 안전하게 배포가 되고 시점도 명확하게 딸 수가 있겠죠. 이런 것 때문에 브랜치 관리가 필요한 거고, 또 하나 여기서 더 나가서 뭘 해줘야 되냐면, 자, 마스터 아까 전에 여러 명이 작업할 수도 있겠죠. 10명이 작업할 수도 있고 20명이 작업할 수도, 100명이 작업할 수도 있고 200명이 작업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거 다 어떻게 관리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반영되는 게 문제가 없다는 거를 어떻게 판단해요? 코드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뭔가 테스트도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충 해서 그냥 막 넣을 수도 있잖아요. 아, 나 이게 작업 끝났을 때 막 밀어 넣으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검수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그리고 작업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스터 브랜치에서 어느 시점에서 따올 텐데, 그게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는 거죠.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막 여기 아까 그림처럼 막 반영을 해. 근데 여기 문제가 생겼어. 그런데 여기 한 3번 이 시점에서 이쪽이 문제 있는 커밋이에요. 그럼 이 시점에서 제가 받았어, 코드를. 아까 전에 이전 강의에서 얘기한 것처럼 git 풀 해서 받았어. git 클론 하고 git 풀 해서 이 시점에 있는, git 풀이 아니지. git 클론을 해서 이 시점에 있는 내용을 가져왔어. 그럼 여기서 문제가 있죠. 그죠?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받았는데 나는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해. 근데 이 커밋은 내가 반영한 커밋이 아니야. 그럼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해요? 이게 내가 작업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은 뭐 누가 그러면 결국은 작업하는데 자꾸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100명이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그 100명이 커밋한 거 다 내가 어느 시점에서 다 검토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마스터 브랜치라고도 하고, 뭐 이걸 디벨롭 브랜치라고 하고 정의하고, 이거 정의 마름이에요. 이거 말장난 같은데, 이거 뭐 막 그러니까 막 학술적으로 정의를 나누기여서 뭐 어느 시점에서는 디벨롭 브랜치를 써야 되고 어느 시점 마스터 브랜치를 써야 되고, 그냥 정해서 알아서 해요. 그냥 이런 메커니즘만 잘 적용하시면 돼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는 그 회사나 그 다음에 작업하는 그룹에서 정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게 막 거기 무슨 브랜치가 뭐고 뭐 이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네. 어쨌든 어디까지 했지? 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게 필요한 거죠. 특정 시점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브랜치에서 동작이 제대로 되고 빌드가 제대로 되고 문제가 없는 브랜치에서 워크 브랜치를 갖고 와요.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작업을 하고 커밋을 하고 여기서 할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마스터 브랜치에 PR이라는, 그러니까 풀 리퀘스트라는 걸 하는 거죠. 이 워크 브랜치는 내가 작업하는 브랜치, 마스터 브랜치는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작업한 내용을 머지하는 브랜치. 근데 이 PR하고 머지를 할 때는 무슨 과정이 들어가냐면,
그 코드 리뷰하는 사람이 코드 리뷰도 해야 될 거고, PR 전에는 그러면 네가 워크 브랜치에서 한 문제에 대해서 다 테스트가 됐냐, 확실하게 검증이 됐냐, 빌드는 제대로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확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거를 뭐 자동화 작업을 통해서 뭐 자동적으로 뭐 젠킨스나 이런 걸 이용해서 빌드도 하고 테스트도 하게 할 수도 있지만, 뭐 그게 아니어도 적어도 뭐 사람이 리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가 있냐? 리뷰 말고 뭐가 있을까요? 뭐 리뷰도 있고 사람이 검증을 했다라는 거를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쌓여야지만 마스터 브랜치에 들어가는 내용은 문제가 없겠죠.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이런 식의 관리가 필요하고, 워크 브랜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라는 거는 여기서 따로 얘기를 안 할게요. 왜냐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회사의 정책과 그 워킹 그룹 아니면 프로젝트 그룹에서 자기들만의 정책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여기서는 제가 따로 말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말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회사의 정책 관련 우리 회사의 정책이나 제가 이전에 회사에서 정책은 또 얘기할 수가 없죠, 그거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져가야, 뭐 비트버켓이라고 하면은 그 포크싱크를 다 개인마다 걸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 이제 개인이 작업할 때마다 브랜치를 따로 이제 만들 수도 있고요. 이 PR하고 PR이 풀 리퀘스트고, 거기서 이제 머지할 때도 뭐 코드 리뷰부터 시작해서 테스트부터, 요 검증 로직도 다 회사마다 달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적절하게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로지컬한 부분이랑 이런 이제 안정성 때문에, 그리고 이런 안정성을 요새 많이 요구해요. 이런 것 때문에 브랜치 관리가 필요한 거고, 결과적으로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보통 일은 여러 명이 하잖아요. 이런 거를 위해서는 이런 브랜치 관리가 필요하고, 이것 때문에 제가 브랜치에 대한 설명을 이후에 해줄 겁니다. 또 할 말이 제가 항상 많네요. 그래서 또 길어졌는데, 일단 얘기는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단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